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콩팥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중 3명 중 1명은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채로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3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콩팥에 대한 걱정, 그리고 브로콜리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신장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증상이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다가 뒤늦게 심각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그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9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둘째, 왜 지금 한국인의 콩팥이 이렇게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지. 셋째,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넷째, 모르고 먹다가 콩팥을 망치는 음식들. 다섯째, 콩팥에 진짜 좋은 음식 3가지. 여섯째, 브로콜리가 왜 온몸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인지. 일곱째, 브로콜리를 제대로 씻고 요리하는 방법. 여덟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콩팥 보호 습관. 아홉째,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위한 맞춤 조언. 6분씩만 투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콩팥이 없으면 우리는 사흘도 못 삽니다. 딱 사흘입니다. 독소가 쌓여서 온몸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콩팥인데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간이나 심장, 폐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콩팥은요?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셨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진료실에서 일하기 전까지는요. 콩팥은 정말 조용합니다.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자, 그럼 콩팥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집에 정수기 있으신 분들 계시죠? 필터를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오염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가 얼마나 되냐면요. 욕조 한 가득이 넘는 양입니다. 그것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걸러냅니다. 이 정수기 필터가 하는 일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요독이라고 하는 질소 독소, 우리가 먹은 약의 찌꺼기, 세포가 죽으면서 생기는 폐기물들, 이것들을 모두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내보내고 부족하면 아껴줍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다리가 퉁퉁 붓고 혈압이 오릅니다. 셋째,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신호를 보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콩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망가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예비 능력이 대단합니다.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야 겨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선생님 61세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평소에 건강에 꽤 신경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선생님, 저 아무 증상 없어요.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이미 38%밖에 남지 않으신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도 함께 마음이 무거웠어요.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콩팥이 계속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투석입니다. 혈액 투석을 받으시게 되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 되면 이 박삼일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손주들과 제주도 한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나트륨도 안 되고 칼륨도 안 되고 인도 안 됩니다. 매 끼니마다 이것저것 신경 쓰셔야 합니다. 편의점 음식도 거의 다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우리 세대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콩팥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성 콩팥병 증가 속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1위입니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12만 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3명 중 1명꼴입니다. 놀라우시죠?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3가지입니다. 첫째, 당뇨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의 무려 절반이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 환자 비율이 약 14.8%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는 분이 당뇨 환자의 약 33%입니다. 3명 중 1명은 자기가 당뇨인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뇨가 왜 콩팥을 망칩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니 콩팥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용히 오래오래 진행됩니다. 10년, 20년.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검사를 해보면 콩팥 기능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의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콩팥의 아주 작은 혈관들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10년 이상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2.9배 높아집니다. 2.9배입니다. 거의 3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혈압 있으신데 약 드시기 싫다고 증상 없다고 그냥 계시는 분들 있으세요? 정말 걱정됩니다. 3번째 원인이 의외입니다. 바로 소염진통제입니다. 무릎 아프면, 허리 아프면, 두통 있으면 편하게 드시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진통제 광고를 보면 얼마나 편리하게 나오는지. 드라마에서도 항상 머리 아프면 진통제 드시잖아요. 근데 소염진통제는 콩팥 혈류를 줄입니다.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소염진통제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젊었을 때는 2알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 한 알도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 중요한 거예요.
고령화입니다. 콩팥은 정상인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함께 있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 세대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약 28.7%에 달합니다. 10명 중 거의 3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더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변이 이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색깔이 이상하다거나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은 왠지 피가 섞인 것 같다거나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5가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단백질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품 어떤 거품이 문제일까요?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입니다. 보통 낙차 때문에 생기는 거품은 1, 2분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콩팥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거품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세면대의 거품이 한참 있는 것처럼요. 오늘 저녁 화장실에 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변 색깔도 확인하세요.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짙은 노란색이나 붉은빛이 지속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 몸이 붓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붓고 발목이 퉁퉁 붓습니다. 반지가 잘 안 빠지거나 신발이 갑자기 작아진 느낌. 이런 증상 있으세요? 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 곳곳에 물이 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 없는 무기력함과 피로입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 독성 물질이 혈액 안에 남아서 돌아다닙니다. 이 독소가 뇌에도 심장에도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죠? 아닙니다. 콩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두통과 울렁거림입니다. 질소 독소가 뇌에 영향을 주면 두통이 생깁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가끔 토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다섯 번째, 신호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콩팥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독소가 피부로 나오려 합니다. 이것이 만성적인 가려움증의 원인이 됩니다. 밤에 특히 더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해당되신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하지만 검사는 꼭 받으세요. 부산에 사시는 이영호 선생님 71세입니다. 퇴직하신 분인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골프를 즐기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시니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대요. 어젯밤에 좀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부기가 안 빠지는 겁니다. 병원에 오셨더니 콩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무릎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일찍 신호를 눈치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신호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콩팥을 망치는 것들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절대 아침에 이거 드시지 마세요. 정확히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음식들이 콩팥을 망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셨죠? 저도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을 망치는 첫 번째 주범 나트륨입니다. 즉, 소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3배입니다. WHO 권고량이 2000mg인데 우리나라 성인 평균은 약 4600mg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연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세대가 즐겨 드시는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한 그릇에 나트륨이 약 1500mg입니다. 이것 하나로 하루 권고량의 74%가 됩니다. 거기다 밥 한 끼 드시면서 김치 드시고 반찬 드시면 하루 권고량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설렁탕, 국밥, 순대국,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음식들입니까? 그런데 이 국물들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더 큰 문제는요. 뜨거운 국물을 드실 때는 짠맛을 잘 못 느끼십니다. 음식이 뜨거우면 미각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짜다는 것도 모르고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과로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은 혈압이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두 번째 주범인 포스포러스입니다.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냐면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과자, 콜라, 사이다. 마트에서 파는 가공식품에는 인산염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이 인산염이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매일 드신 그룹이 거의 안 드신 그룹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잠깐. 이것도 중요한데요.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주들이 오면 같이 드시기도 하고요. 근데 과자 뒤에 성분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인산이라고 적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범. 무분별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요즘 근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드시더라고요. 근육 건강에 좋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과한 단백질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힘든 콩팥에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아틴 보충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올라가면 콩팥 기능 검사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주범 술입니다. 술은 탈수를 만듭니다. 몸 안에 수분이 줄어들고 콩팥이 혈액을 거르는 데 필요한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술 자체에 독소가 있어서 콩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좋아하시던 술 한 잔 이제는 좀 줄이셔야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임경자 선생님 68세입니다.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위장이 안 좋으셔서 오셨다가 검사에서 콩팥 수치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쭤보니 매일 된장찌개에 국밥을 드셨고 손님들하고 저녁마다 반주도 하셨대요. 이렇게 짜게 먹은 줄 몰랐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짠맛에 익숙해지면 짠 것도 짜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소금 대신 신맛과 향으로 맛을 내세요. 레몬즙 한 방울, 식초 조금. 이것들은 나트륨이 없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세요. 가공식품은 딱 봐서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이다 싶으면 가급적 피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세요. 술은 일주일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세요. 콩팥을 망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콩팥을 살리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귤. 이 세 가지가 콩팥을 살립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마트 가시면 항상 있는 것들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왜 콩팥에 좋냐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 당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도 적절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의 그 보라색 이 색깔이 바로 비결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혈관에 녹이 슬지 않게 하는 성분입니다. 마치 쇠에 방청제를 바르는 것처럼요.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 줍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콩팥의 혈관도 보호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드신 그룹이 거의 안 드신 그룹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34% 느렸습니다. 34%가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10년이 지났을 때 두 그룹의 콩팥 나이가 4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콩팥은 4살이 더 젊은 겁니다. 블루베리가 비쌀 때는 냉동 블루베리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영양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장에서 독소를 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를 장이 대신 처리하는 겁니다.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하면요. 네. 콩팥이 혼자 다 처리하던 일을 장에 나눠서 도와주는 겁니다. 팀워크입니다. 사과는 되도록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식물성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씻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사과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귤입니다. 귤의 주황색 비결이 뭔지 아세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콩팥 기능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귤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감염에 취약한데 비타민C가 도움이 됩니다. 귤은 한 번에 2-3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과일 정리해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혈관을 보호하고, 사과는 독소를 장으로 내보내고, 귤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돈 많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과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드시나요? 맛없어서 싫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정한 최고의 건강식품 10가지 안에 항상 브로콜리가 들어갑니다. 미국 타임지도 매년 슈퍼푸드 목록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한 가지 채소만 추천하라고 하면 브로콜리를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브로콜리에는 다른 채소에는 없는 2가지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2 성분이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잠깐 이 2가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가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성분이 왜 중요한지가 더 잘 이해가 되십니다. 첫 번째, 효능 항암입니다.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동물 실험에서는 물론이고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입증됐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2회 이상 꾸준히 드신 그룹은 대장암 발생률이 일반 그룹보다 28% 낮았습니다. 28%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효능 혈관과 심장을 보호합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콩팥 보호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콩팥은 혈관 덩어리라고요. 혈관이 건강하면 콩팥이 건강합니다. 세 번째, 효능 간을 해독합니다. 간의 해독 작용은 1단계,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브로콜리 성분이 이 해독 작업을 활성화시킵니다. 간이 잘 해독하면 독소가 콩팥으로 과부하되지 않습니다. 간과 콩팥이 서로 돕는 겁니다. 우리가 팀을 이뤄서 일하면 더 잘 되는 것처럼요. 네 번째 효능, 뼈를 강하게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채소 중에서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만큼이나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골다공증 걱정 많으신 분들 브로콜리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효능 면역력을 높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레몬의 2배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특별한 성분을 알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설포라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간 해독도 돕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브로콜리 고유의 성분입니다. 다른 채소에는 없거나 아주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돌카비놀입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 호르몬 대사를 조절합니다. 유방암, 자궁암과 관련된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있는 채소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선생님, 67세입니다. 퇴직하신 교사 출신이신데요. 합창단에서 노래도 하시고 아주 활동적이신 분입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도 높고 콩팥 기능도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이 많으셨대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식단을 바꾸셨는데요. 가장 크게 바꾼 것이 브로콜리를 주세서 5회 드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콩팥 기능도 안정됐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브로콜리 때문인가요? 하고 물으셨어요. 브로콜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대답해 드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식단 개선이 도움이 됐겠지만요. 브로콜리가 얼마나 대단한 채소인지 아셨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씻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가 절반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를 이렇게 하시나요? 그냥 물에 한번 씻고 드시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거나 잠깐요. 사실 이 두 방법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3분 데치면 비타민C가 약 33% 줄어들고 설포라판이 약 27% 줄어듭니다. 수용성 영양소들이 물속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올바른 세척법부터 알려드릴게요.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통째로 씻지 마세요. 먼저 작게 잘라내세요. 브로콜리 송이 구조가 촘촘하죠? 나무처럼 빽빽합니다. 통째로 씻으면 안쪽까지 물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작은 송이 단위로 잘라낸 다음에 씻으세요. 두 번째, 식초물에 5분 담가 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숟가락, 여기에 5분간 담가두면 유막이 풀리고 불순물이 나옵니다. 식초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화이트 와인 식초를 쓰시면 냄새가 훨씬 덜합니다.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주세요. 이것만 하셔도 벌레나 농약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요리법입니다. 찜기를 이용하세요. 끓는 물에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찜기에 올려서 5분간 쪄 드세요. 이렇게 하면 물과의 접촉이 없으니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집에 찜기 없으신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 뚜껑을 닫아서 브로콜리를 익히세요. 물에 잠기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3, 4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으세요. 불포화 지방산과 브로콜리가 만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 더 잘 활성화됩니다. 볶을 때 마늘 조금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함께 시너지를 냅니다. 브로콜리와 가장 잘 맞는 음식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달걀입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과 달걀의 단백질이 서로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 달걀 볶음 쉽죠? 둘째, 두부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 최고의 조합입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넣으실 때 브로콜리도 같이 넣어보세요. 셋째, 견과류입니다. 브로콜리를 쪄서 호두나 아몬드를 올려서 드시면 불포화 지방산이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잠깐,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쇠솥이나 돌솥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물을 전혀 넣지 않고 중약불로 브로콜리를 넣고 뚜껑 닫고 5분, 이것을 무수요리라고 합니다. 영양소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채소 자체의 수분으로 익습니다. 맛도 더 고소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선생님 72세이십니다. 퇴직하신 은행원 분이신데요. 고혈압이 10년 됐습니다. 처음에 브로콜리 드시기 시작했을 때 너무 맛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찜기로 찌고 들기름에 소금 약간만 뿌려서 드셨더니 훨씬 맛있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없으면 오히려 허전하다고 하세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생활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음식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입니다.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물 마시기입니다. 콩팥 결석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물을 적게 드십니다. 또 술을 즐기시는 분들도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물 한 컵이 200ml니 하루 7에서 8컵입니다. 단, 커피나 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를 유발합니다. 순수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부터입니다. 기존에 하던 습관에 새 습관을 더하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세수하러 가기 전에 물 한 컵 이렇게 연결하시면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물을 몇 컵 드세요? 3컵 이하인가요? 5컵 이상인가요? 3컵 이하이시면 오늘부터 한 컵씩만 늘리세요. 갑자기 많이 늘리려면 힘드십니다. 한 컵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우리 몸에서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많아집니다. 콩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콩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체중 관리와 혈압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싶으신가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가요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그 작은 소망이 오늘 걷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많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염 진통제를 줄이세요. 무릎이 아프면, 허리가 아프면 바로 드시죠. 하지만 소염 진통제는 콩팥 혈류를 줄입니다. 장기적으로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먼저 냉찜질, 온찜질,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이것들이 먼저입니다. 통증이 심해서 어쩔 수 없다면 단기간만 드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콩팥이 이미 나빠진 분들은 소염 진통제 대신 타이레놀 계열을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가 폐에만 해롭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흡연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만성 콩팥병 위험이 약 1.7배 높습니다. 아직 담배 피우시는 분들, 콩팥을 위해서도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검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에 신장기능검사와 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꼭 받으세요. 콩팥은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선생님 74세입니다. 퇴직 공무원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검사받기 귀찮아서 3년을 안 갔더니 콩팥 기능이 42%까지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식이 조절, 수분 섭취 관리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계십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찍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늦게 알면 관리밖에 못합니다. 2년에 한 번 꼭 챙기세요. 자, 이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콩팥이 안 좋다고 했는데 과일 먹어도 되나요? 나는 브로콜리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이 첫 번째 진행형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콩팥 수치 중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점이 완전히 정상이고 60점 이하가 되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합니다. 30점 이하가 되면 진행형입니다. 이분들은 칼륨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요. 과일, 채소, 콩류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좋은 음식들인데 진행형 콩팥 환자분들에게는 칼륨이 혈중에 쌓이면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과일을 소량씩 껍질은 벗기고 드셔야 합니다. 채소도 물에 한두 시간 담가두면 칼륨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데쳐서 드세요.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담갔다가 데치면 칼륨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갑상선에 안 좋다고 들었어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소접시 하나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걱정하시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20kg씩 불가능한 양입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약으로 잘 조절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피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방세동이나 혈전 예방을 위해서요.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많아서 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량은 괜찮지만 갑자기 양을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평소에 드시던 양 정도로 유지하세요. 새로 시작하시려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번째, 장이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장에 가스를 만들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브로콜리를 더 잘 익혀서 드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익히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 이제 영양제 이야기도 드릴게요. 콩팥을 위해 뭔가 영양제를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양제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량 영양제 성분들은 간이 분해하고 그 찌꺼기는 콩팥이 처리합니다. 콩팥을 위해 뭔가를 드신다고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 과일과 채소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콩팥을 생각하신다면은 영양제는 적게 드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함께 핵심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하루 180리터 혈액을 쉬지 않고 걸러냅니다. 기능이 70%가 줄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조용히 망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증가 속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성인 13명 중 1명이 이미 콩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당뇨, 고혈압, 소염진통제 남용입니다. 세 번째, 콩팥이 보내는 5가지 신호. 5분 이상 지속되는 거품 소변, 아침 부종, 이유 없는 피로, 두통과 울렁거림, 만성 피부 가려움증. 이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검사 받으세요. 네 번째, 콩팥을 망치는 것들. 짠 국물 요리, 가공식품의 인산염,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무분별한 소염 진통제, 그리고 술입니다. 다섯 번째, 콩팥에 좋은 과일 3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귤입니다. 블루베리는 혈관 보호, 사과는 독소 배출, 귤은 혈관 염증 억제. 돈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브로콜리는 기적의 채소입니다. 항암, 혈관 보호, 간 해독, 뼈 건강, 면역 강화. 설포라판과 인돌카비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브로콜리는 찜기로 쪄 드세요.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헹구세요. 달걀, 두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들기름에 볶아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습관 4가지. 물 하루 7에서 8컵, 30분 걷기, 소염진통제 줄이기, 2년에 1번 정기검사. 오늘부터 물 1컵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홉 번째, 진행형 콩팥 환자분들은 칼륨 주의하시고 혈전용 해제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브로콜리를 많이 늘리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3가지.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마시기. 둘째, 오늘 저녁 반찬에 브로콜리 1접시 올리기. 셋째,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예약하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밀어 두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도 보시고 증손자도 안아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튼튼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콩팥 건강, 브로콜리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오늘 영상 보시고 느끼신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도움해 줍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